뭐 이렇게 예민해요?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요. 휴가 첫날 이등병 정민석은 친구들과 함께 들른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뿌리쳤고 정민석은 그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다음 날 그는 헌병대 조사실로 끌려가고 책상 위에는 두 장의 고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정민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외박이다. 입대한 지 석 달째 답답한 부대 생활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20살의 나이로 군복무를 시작한 그는 민간에서 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특히 여군들에 대해서는 늘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동네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재회한 정민석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군대 어때? 힘들지?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죠. 정민석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그럭저럭이지. 그런데 요즘 여군들이 문제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군이 왜? 아니, 진짜 군인 같지가 않아. 힘든 훈련은 다 빼먹고 그러면서 똑같은 계급장 달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야. 정민석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대화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히 혼자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석은 그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진짜 여군은 군인도 아니라니까? 그냥 공무원이지 뭐. 우리는 매일 구보하고 훈련하는데. 걔들은 뭐해?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하고 정민석의 말이 계속되자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민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의 여성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민석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튼 군대에서 진짜 힘든 건 우리 같은 애들이지. 여군들은 뭔 고생을 한다고. 정민석은 자신의 말에 취해 더욱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호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정민석의 큰 목소리를 의식하며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정민석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박의 설렘과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평소 품고 있던 편견들이 술과 함께 섞이면서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불쾌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정민석의 허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주 2캔째를 따면서 그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야, 잠깐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선 정민석이 옆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앞에 다가선 정민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이런 데선 조심해야 해요. 밤이니까. 정민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성의 몸이 순간 경직됐죠. 하지 마세요.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민석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무서워하실 것 없어요. 저 군인이거든요. 정민석은 허벅지를 슬쩍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성이 깜짝 놀라며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지 마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민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예민해요?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정민석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여성이 정말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정민석. 친구들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이제 그만해. 하지만 정민석은 친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쫄았냐? 그냥 인사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죠. 여성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정말 그만하세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 뭘 신고해요? 저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정민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술에 취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불쾌하고 위협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프집 사장이 다가와 손님, 다른 분께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정민석은 아, 알았어요 라고 대답한 뒤 자리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창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너무했다. 하지만 정민석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어요. 뭐가 너무해? 그냥 말 좀 걸어본 건데. 옆 테이블의 여성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정민석은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쟤 진짜 예민한 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부대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민석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 점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박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정민석 이등병. 갑자기 선임이 그를 불렀습니다. 예. 중대장님이 부르신다. 지금 당장 가봐. 선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민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 일이지? 혹시 내가 뭔 잘못했나? 중대장실 앞에 서자 헌병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석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석 이등병 맞습니까? 헌병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병의 말에 정민석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추행?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뭔 성추행이요?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정민석은 당황하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헌병대 조사실로 끌려간 정민석 앞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호프집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정민석은 분명히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관이 차갑게 물었어요. 정민석은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명 그때는 그냥 친근하게 인사하려던 건데 영상으로 보니 정말 끔찍해 보였어요.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피해자분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 접촉하셨습니다. 이것이 장난입니까? 조사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민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는 정말 술에 취해서 별 생각 없이 했던 건데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하겠습니다. 호프집 사장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분은 군 관련자로 확인됐고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군 관련자요? 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현역 군인입니다. 이 사건은 군 징계와 별도로 민간 수사기관에도 신고된 상태예요. 조사관의 말에 정민석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정민석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불쾌하고 위협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 성추행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민간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의 차가운 대답에 정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까지도 정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정민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중대장의 말에 정민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사단장이 직접?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사단장실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윤진석 사단장이 책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군인다운 강인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석 이등병 들어왔습니다. 정민석은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아. 윤진석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민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사단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정민석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내가 그 호프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게 사실이냐? 사단장의 질문에 정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장난으로 한 거였습니다.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난? 윤진석 사단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장난으로 다른 사람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정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윤진석 사단장은 천천히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민석 앞에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정민석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바로 호프집에서 자신이 성추행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군, 내 딸이다. 윤진석 사단장의 말에 정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군법무관이다. 정민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의 딸을? 그것도 군법무관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성추행한 사람이 바로 내 외동딸 윤서연 대위다. 윤진석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고 군법무관이 됐지. 정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집에 와서 울면서 말하더군.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이 같은 군인이라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나?
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다고? 상대방이 누구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윤진석 사단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군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나? 정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였죠. 일주일 후 정민석은 군 징계위원회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5명의 심사관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민석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민석 이등병, 귀하는 민간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군기강 해임 및 군 명예실추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연락이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역 군법무관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심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정민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는 순간이 가장 끔찍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게 보이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냥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변명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정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심사관의 차가운 말에 정민석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30분간의 심의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석 이등병에게 정직 6개월 및 영창 30일을 명합니다. 위원장의 선고에 정민석은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나온 정민석에게 중대장이 다가왔어요. 정민석아, 민간에서도 연락이 왔다. 민간에서요? 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 각오해라. 중대장의 말에 정민석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군 징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영창에 들어간 정민석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어쩌면 좋니? 정민석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정민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윤서연 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영창 안에서 정민석은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영창에서 나온 지 일주일 후 정민석에게 우편물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정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사소송까지 병행된다는 추가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죠.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부사관이 그를 불렀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정민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얼굴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민서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냥 군대 잘 다녀올 줄만 알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 정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가 그분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정민석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군 징계도 받고 민간에서도 재판을 받고 민사까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민석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서연 대위가 직접 검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바라지 않으나 군에서도 민간에서도 법의 방식으로 원칙대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진술서의 한 구절이었어요. 정민석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윤서연 대위는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무거웠어요. 정민석 이등병 법원 출두 명령서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서류가 전달됐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정민석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밤 호프집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불쾌하고 무서웠을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말이에요. 자신의 경솔함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도요. 정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습니다. 정민석은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법정에 섰어요. 방청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윤서연 대위가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민석, 기립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민석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지난 3월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정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피고인,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지는 게 죄라는 걸 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다고요?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알면서도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정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분을 군인으로도 여성으로도 사람으로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우시고 불쾌하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윤서연 대위는 끝까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처리되기를 원할 뿐이었죠.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윤서연 대위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군법무관으로서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합니다. 다만 과도한 처벌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서연 대위의 말에 정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정민석은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니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민석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주문, 피고인 정민석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정민석은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 상담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사회봉사 시간 1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민석은 윤서연 대위를 마주쳤어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서연 대위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그 침묵이 정민석에게는 더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1년 후 정민석은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폭력 예방 강의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성인지 교육 강의가 있습니다. 단체 사무실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였어요. 학교에 도착한 정민석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석입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존중에 대한 겁니다. 정민석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됐거든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민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전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장난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민석은 잠시 멈췄어요. 저는 군 징계도 받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민석은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서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학생의 말에 정민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민석은 상담센터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의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서연 대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가 자신을 용서했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전민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다. 카메라가 창문 너머로 정민석을 비춰주며 천천히 물러났어요.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존중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민석은 군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장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대위는 군인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군에서도 민간에서도 정민석은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재판장이 아닌 바로 그의 양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상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